자, 안녕하세요. 박종순의 거꾸로 물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축전기와 전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먼저 전기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축전기 중에 하나인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전기들이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평행 이 두 도체판이 있을 때 두 도체판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전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오른쪽 판에서 Q만큼의 전하를 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쪽 왼쪽 판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마치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줬을 때 그럼 전압이 여기 걸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단위 전압당 얼마만큼 전하를 옮겨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단위가 쿨롬 퍼 볼트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페럿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은 금방 Q가 순식간에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전기 회로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용량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축전기를 60V에 연결하면 1.5 마이크로쿨롬의 전하가 대전된다. 그럼 전기 용량은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전기 용량은 델타 V 분의 Q. 그래서 60V 분의 1.5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인 거 아시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페럿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4페럿이고 2.5V로 충전한다면은 축전기판의 전하는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요 축전기의 정의 공식을 전하 Q에 대해서 써보면 되겠죠. Q 이꼴 어떻게 되나요? C 델타 V. 그래서 간단하게 4 곱하기 2.5 10쿨롬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축전기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평행판 축전기를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평행판 축전기를 보시면요, 평행판 내부의 전기장이 대부분의 구역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 덜 균일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 영역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전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가 뭐냐 하면은 단위 전하당 단위 면적당 전하, 즉 전하 밀도입니다. 시그마는. 그래서 전하 밀도 나누기 엡실론 제로. 엡실론 제로가 뭐냐 하면은 진공에서의 유전율인데요. 쿨롱 상수 K랑은 어떤 관계였냐면 4파이 K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숫자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쿨롬 제곱 퍼 뉴턴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위와 전기장이 균일할 때, 전위 요 관계를 보면 델타 V는 ED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대신에 위에서 쓴 걸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델타 V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D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전기 용량 C는 델타 V분의 Q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V를 방금 위에서 구한 요거를 갖다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Q를 약분해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다시 식을 정리하면 C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이렇게 돼서, 자, 이 공식을 보시면은 D가 뭔가요? 판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판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게 이 식은 뭔가요? 이 식은 전기 용량의 정의식이고요. 이 식은 뭐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관한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 자, 예제 16의 4인데요. 교재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예제인데, 자, 넓이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제곱미터이고, 판 사이의 간격 D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 즉 1mm죠. 이거 있을 때 전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기 용량은 간단하죠.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니까 주어진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구해서 계산해 보면은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럿인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바로 피코입니다. 피코. 그래서 1.77 피코 페럿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보시면은 축전기가 3V의 전지에 연결되어 있다면 양극판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Q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Q는 C 델타 V니까 C 방금 위에서 구한 거 1.77 피코페럿 쓰고 3V 쓰면 간단하게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럿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쿨럼이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이 나와버렸는데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양극판의 전하 밀도. 전하 밀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위 면적당 전하, 즉 A분의 Q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Q는 위에서 방금 구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은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쿨럼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 사이의 전기장 크기를 구하라. 전기장하고 지금 이 전하 밀도하고 아까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하 밀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방금 뭐 거리도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D분의 델타 B 써서 구하면은 계산은 뭐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를 나타낼 때 그림을 지금처럼 일일이 다 그려주는 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줍니까? 이렇게 간단한 회로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호로 나타내지고 꼬마 전구는 이렇게, 저항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축전기는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전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전지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깁니다. 그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축전기는 두 개가 다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위치 뭐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축전기의 연결, 축전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축전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전기 1에 걸려 있는 전압이랑 축전기 2에 걸려 있는 전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병렬일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전지가 하는 일이 전하 Q를 퍼 나르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쪽 판에서 Q1, 이쪽 판에서 Q2를 퍼 나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총량이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Q는 Q1 더하기 Q2. 그러니까 Q1은 축전기 1에서 가져온 전하고요. Q2는 축전기 2에서 가져온 전하입니다. 그것들을 다 합해서 Q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Q1은 C1 곱하기 델타 B. 그리고 Q2는 C2 델타 B죠. 이때 델타 B는 다 같습니다. 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쓰면은 자, Q 이게 전체 전하 Q는 C 이퀴벌런트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 델타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 공식을 쓰면은 자, Q가 어떻게 됐습니까? Q1 더하기 Q2 요거죠. 그죠? 근데 Q1은 얘고 Q2는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좌우변의 델타 B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 같죠. 그래서 약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축전기의 등가 전기 용량은 다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16에 5인데요. 교재에 있는 거. 자, 3 마이크로페럿, 6 마이크로페럿, 12 마이크로페럿, 24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18V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 그림에서처럼 병렬 연결된 축전기들과 등가인 단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여라. 뭐 쉽죠? 다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4 해서 45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 마이크로페럿에 있는 축전기의 전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 전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등가 전체를 구할 필요는 없고 지금 보면은 12 마이크로페럿에도 역시 18V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Q 이퀄 지금 이게 사실은 Q3가 되겠죠. Q3는 C3 곱하기 델타 B니까 12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8V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2.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쿨롬이라고 써도 되고요. 216 마이크로 쿨롬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기 배열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전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전체 전하 Q는 쉽겠죠.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이걸 하면 되니까 45 마이크로페럿이 등가 전기 용량이었고요. AS 구했죠. 거기다 18V 걸어주면은 전체 전하는 8 곱하기 10의 2성 마이크로 쿨롬, 뭐 810 마이크로 쿨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병렬을 봤으니까 직렬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축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까는 전압이 같았지만은 지금은 전압이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축전기 C1에 걸려있는 전압과 C2에 걸려있는 전압이 다 합해져서 델타 B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지가 전하 Q를 퍼나르는데 이 판에서부터 Q를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판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얘는 플러스 Q가 되겠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은 뚝 떨어져 있는 도체입니다. 이 도체가 있으니까 도체는 전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한쪽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극이 돼서 이쪽이 마이너스 Q로 되고 이쪽이 플러스 Q로 되겠죠. 요걸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축전기 1도 Q로 대전되고 축전기 2도 Q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자, Q1과 Q2는 다 Q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자, 직렬 연결된 축전기에서 전하의 크기는 모든 판에서 같아야 한다. Q로 다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공식을 보면은 델타 B는 C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델타 B는 아까 여기서 봤지만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델타 B1 더하기 델타 B2입니다. 그리고 델타 B1은 또 C1분의 Q고 델타 B2는 C2분의 Q입니다. 이때 Q들은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쓰면 어떻게 되나요? 델타 B는 델타 B1 더하기 델타 B2이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은 C 이퀴벌런트 분의 Q는 C1분의 Q1 더하기 C2분의 Q2인데 자, Q와 Q1과 Q2가 다 같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되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는 건 결국은 뭐다? C 이퀴벌런트 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만약에 두 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C3분의 1, C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용량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그림처럼 3 마이크로페럿, 6 마이크로페럿, 12 마이크로페럿, 24 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V 연결되어 있죠. 아까 병렬 연결된 거랑 똑같은 축전기인데 이번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구할 수 있죠. 자, C분의 1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니까
자, 24 분모가 24로 통분을 하면은 24분의 15인데 이게 C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뒤집는 걸 잊었으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2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6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의 전하량을 계산하리라. 자, 12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의 전하량. 근데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얘나 네 개가 다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전하량, 등가 축전기의 전하량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 등가 곱하기 델타 B. 그래서 여기서 델타 B는 전체 전압 18V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등가 전기 용량은 1.6 마이크로페럿 앞에 구한 거.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29 마이크로쿨롬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축전기가 다 29 마이크로쿨롬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 마이크로페럿 축전기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압 강하는 전압 델타 B 전이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델타 B요. 그래서 그거 쉽죠. 델타 B는 뭔가요? C분의 Q인데 여기서 C가 12 마이크로페럿이고 그 다음에 Q는 뭐죠? 위에서 구했죠. 29 마이크로쿨롬. 그래서 마이크로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국 12분의 29 즉 2.4 정도가 되겠네요. 2.4V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18V 중에서 12 마이크로페럿에는 2.4V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전기가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제 16의 7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림 A에 보시면은 지금 자, 4 마이크로페럿이 있고 그것이 1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둘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과 밑에 부분이 또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자, 먼저 1 마이크로페럿하고 3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6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인데 더하면은 8 마이크로페럿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쪽에는 4 마이크로페럿과 4 마이크로페럿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8 마이크로페럿과 8 마이크로페럿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2 마이크로페럿이고 얘도 비슷하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2, 즉 4분의 1이 되니까 그걸 다시 뒤집으면 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죠.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6 마이크로페럿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전기 용량은 6 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지금 충전된 전하 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12V 전지가 개 양단에 연결된다면 첫 번째 그림에서 4 마이크로페럿에 충전된 첫 번째 그림에서 4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것을 보시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차피 얘는 4 마이크로페럿 하고 얘는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4 마이크로페럿이 가지고 있는 전하나 여기 이 1 마이크로페럿이 가지고 있는 전하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려면은 자, C는 델타 B분의 Q가 되는데요. 지금 델타 B가 얼마인가요? 델타 B가 12V입니다. 그죠? 12V가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위에 있는 2 마이크로페럿이나 아래에 있는 4 마이크로페럿이나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델타 B 2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12V 하면은 24 마이크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금 잘못됐네요. 쿨롬이죠. 쿨롬 24 마이크로 쿨롬. 그죠? 그래서 4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의 양단의 전압 양단의 전압 강하를 또 구하려면 Q는 역시 24 마이크로 쿨롬이니까 요거 24 마이크로 쿨롬에다가 C는 어떻게 되나요? 4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요거 구하면 24를 4로 나누면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6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렬과 병렬이 이렇게 섞여서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씩 해서 이렇게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Q 이퀄 CB 혹은 C 이퀄 델타 B 분의 Q 혹은 델타 B는 C 분의 Q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리 복잡한 것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봅시다. 자, 축전기를 충전할 때 우리가 외부 기전력이 축전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소모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축전기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순간에 축전기에 전하량 Q가 있다고 하면은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어떻게 되나요? C분의 Q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이차 델타 B를 이겨내고 델타 Q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은 W는 델타 B 곱하기 델타 Q가 되죠. 근데 델타 B가 얼마인가요? C분의 Q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소 전하 델타 Q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요. 자, 지금 어떤 순간에 이런 전압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요 Q, 여기서 Q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지금 여기서 전이차가 C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델타 Q를 옮길 때는 요만큼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하를 옮겨 놓고 나면은 그 옮겨만큼 Q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이차도 역시 약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델타 Q를 옮길 때는 약간 일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일을 더 해줘야 되고 더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하 Q를 옮기고 최종적으로 델타 B만큼 이렇게 옮겨왔을 때 결국 한 총 일은 어떻게 되나요? Q 곱하기 델타 B가 아니라 그거의 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W는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 없죠. Q 이퀄 뭔가요? Q 이퀄 C 델타 B니까 그걸 갖다가 대입하면은 2분의 1 C 델타 B 제곱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델타 B는 뭔가요? C분의 Q죠. 그걸 대입하면은 2C분의 Q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금방 유도가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봅시다. 지금 40V로 충전하는 2500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가 들어있을 때 축전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가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운 공식을 그냥 쓰면은 금방 나오죠. 얘가 지금 델타 B고, 그죠? 얘는 전기 용량 C니까요. 그래서 C와 델타 B가 있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2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입니다. 그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걸 구하면은 20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V로 충전하였을 때 12 마이크로 쿨럼의 전하로 대전된 충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델타 B가 나오고 Q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Q 델타 B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쉽게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줄까지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전기 용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정의된다? 단위 전압당 얼마의 전하 Q를 유도하느냐. 그래서 Q 나누기 델타 B 혹은 델타 B 분의 Q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쿨롬 퍼 볼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페럿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뭔지 기억하시죠? 자유공간의 유전율입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자유공간의 유전율이라는 건 아시고요. 그 다음에 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판의 간격에는 반비례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D분의 A인지 A분의 D인지 헷갈리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기를 우리가 병렬 연결했을 때는 축전기의 전기용량, 등가 전기용량은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직렬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랑 병렬 연결했을 때랑 딱 반대 케이스로 보이면 되죠. 공식
모양이 그죠? 그래서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W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왜 붙느냐 하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전하를 옮길 때마다 전압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하가 더 증가하면은 우리가 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축전기의 전기 용량, 평행판 축전기, 그리고 축전기의 직렬,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